의정부 신곡동의 작은 국수집. 이 자리에 문을 연 지 4년째. 싸고 푸짐하고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이 꽤 많은 편이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고현숙 씨는 남편이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뒤 호구지책으로 이 가게를 마련했다. 집 팔아가지고 급한 빚부터 갚고 나머지 남은 돈 가지고 이걸 그럼 한번 해보자. 생계는 오래 나가야 되잖아요. 국수 가게를 냈을 무렵 남편은 주식에서 손을 뗐다. 가게를 홍보한다고 직접 삐에로 분장을 한 채 꽃마차를 끌고 의정부 곳곳을 돌아다녔다. 국수 양념도 남편이 개발했다. 주식을 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남편. 그런데 그는 지금 고현숙 씨 옆에 없다. 힘들어가지고 아빠 이야기는 들수좀 안 하려고 그래도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.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믿겠어요. 아빠가 없다는 걸, 남편이 없다는 걸. 어딘가 멀리, 우리는 좀 가끔 떨어져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. 멀리 갔다 그냥 그렇게만 자꾸 제가 저 스스로 체면을 해요. 그냥 죽지 않고 먼 데 갔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죽었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. 남편은 증권계에서 파생 상품의 제야 고수로 유명한 사람이었다. 필명인 시골국수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지난 6월 한 증권 사이트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듯한 글을 싣고 잠적했다. 경찰은 시골국수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숙소 근처의 야산을 샅샅이 수색했다. 그리고 2주 뒤 불행하게도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. 시골국수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 김철순 씨. 저 나무를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누운 나무 가지가 있어요. 그 부분에다가 밧줄을 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거기에서 시신을 이렇게 발견한 장소입니다. 이용해가지고 죽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사건 현장에는 그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흰 밧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. 그는 그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. 세상에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까? 가족 누구도 그가 주식시장에서의 실패를 그토록 힘겨워하는 줄 몰랐다. 그는 가족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을 남겼다. 시골국수는 죽기 전 마지막 머물던 숙소에서 친구에게 많은 말을 쏟아냈다. 이렇게 물을 쳐다가면서 그 친구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지난 날을 후회도 하고. 스이가다는 그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 14억의 빚을 지고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었다. 시골국수가 이번 그 14억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단 한 푼도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쓴 사실은 없어요. 어떤 인출할 수 있는 보안카드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를 않아요. 시골국수는 자신을 믿고 투자를 맡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. 그가 죽음을 결심한 그날은 2007년 5월 10일 옵션 만기일이었다. 옵션은 주식을 살 권리를 매입하는 주식의 파생 상품으로 시골국수는 21년째 옵션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 분야의 제야 고수로 알려져 왔다. 아침 보합에서 시작된 장은 하루 종일 그 부근에서 진행됐다.
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옵션과 선물 모두 콜로 쏠려 있던 상태. 그런데 플러스 16 상태에서 동시 호가에 들어간 지수는 장마감 후 빠지기 시작했다. 결국 17포인트가 빠져 마이너스권 결제가 났다. 시골 국수도 그날 콜을 쥐고 있었다. 205에서나 207 정도에서 우리 장을 좋게 생각하고 오래 갈 것이다라고 콜을 20만 원, 30만 원, 10만 원에 다들 샀습니다. 근데 그 콜 사람들은 단 1초 만에 다 깡통이 난 거예요. 그 인위적으로 17포인트를 끌어내린 사람들은 누구였겠느냐는 거죠. 결국은 어떤 알 수 없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죠. 선물과 옵션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위험 부담도 큰 시장이다. 도박과 다름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새삼 느꼈다고 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제도적인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 누군가 한 번쯤은 어떤 경로가 됐든 한 번쯤은 제기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.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이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보자라고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. 그는 20여 년 승부사로서의 삶을 스스로 마감했다. 50평에도 살고 뭐 차도 고급차 끌고 다니고 그랬었어요. 남 부럽지 않게 떵떵 기르고 산 적도 있었어요. 뭐 돈에 구애 안 받고 뭐 통장에 돈이 뭐 몇억 쌓아놓고 쓰는 적도 있고 하니까. 그랬는데 나중에 그 돈이 다 주식으로 다 없어졌죠. 주식을 생업으로 삼는 가장은 가족에게 늘 불안정한 생활을 선물했다.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미안하게 생각해왔다. 그러면서도 시골 국수는 주식 시장을 떠나지 못했다. 저한테는 할 말 없다 그래요. 항상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. 그가 남긴 유서에는 악마 같은 옵션은 사랑으로도 잘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아내에 대한 사랑과 사죄의 말을 남겼다. 회고록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. 좀 더 잘해줄 걸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고 이후 고현숙 씨는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었다. 장사 준비도 준비지만 아직 마음의 안정을 다 찾지 못했다. 악마 같은 옵션에 남편을 잃었지만 고현숙 씨는 남편의 필명을 딴 시골 국수 간판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다. 열심히 안 살면 안 돼요. 저는 지금 대학생이 둘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생계가 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안 살면은 더더욱이 안 되죠.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.